안녕하세요. 7단원 외권과 우주개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별의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 내용이 어렵지는 않지만 어려운 용어가 조금 많이 나오는데 그 용어만 잘 이해하면 이 단원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선 우리가 시차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따라서 해주세요. 자, 우선 팔을 펴고 한쪽 눈을 감은 뒤에 시차라는 글자를 엄지손가락으로 가려주세요. 그 뒤에 눈을 바꾸어 감고 시차라는 글자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아래에 선생님이 실험한 사진이 있죠. 자, 우리 우선 한쪽 눈을 감았을 때는 이렇게 다 가려졌다가 반대쪽 눈을 감게 되면 시차라는 글자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의 위치가 어느 쪽 눈을 감느냐에 따라서 글자의 위치가 다르게 보여지는 게 느껴지나요? 그것이 바로 시차입니다. 자, 우선 아래쪽 그림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 위치에 있는 친구가 우체통을 보게 되면 여기 가 다시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자, 나 위치에 있는 친구가 우체통을 보게 되면 나 다시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관측자가 가에 있느냐, 나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체통의 위치가 다르게 보이게 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이 차이가 바로 시차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고 다시 살펴볼게요. 자, 우선 왼쪽에서, 그러니까 가 위치에서 우체통을 보게 되면 우체통이 아까 가 다시 위치에 있었죠. 그것은 새보다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우체통이 보이게 되고 나 위치에서 우체통을 바라보게 되면 우체통이 나 다시에 있던 것처럼 보이게 되니까 새보다 왼쪽에 있는 것처럼 우체통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서 우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시차입니다. 자, 그래서 시차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게 되면 시차는 관측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시차가 클수록 물체와 관측자의 사이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자, 이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아까 했던 실험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2번을 해봐야 되는데 팔 길이를 짧게도 해보고 팔 길이를 길게도 해봐서 아까 했던 실험을 똑같이 반복을 해보세요. 팔 길이를 짧게 하게 되면 양쪽 눈을 번갈아 감았을 때 글자가 움직이는 폭이 커질 것이고 팔 길이를 길게 하게 되면 양쪽 눈을 번갈아 감았을 때 글자가 움직이는 폭이 작은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아래쪽 사진이 선생님이 실험했던 사진인데 글자 팔 길이가 길 때 움직이는 폭이, 글자가 가려지는 폭이 작죠. 근데 이번에는 거리가 가까울 때 이 사진이 지금 자세하게 안 나오긴 했는데 첫 번째 사진은 완전히 가려졌지만 두 번째 사진은 시차라는 글자가 완전히 드러난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시차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별까지의 거리는 무엇으로 측정하느냐? 바로 여기 있는 연주시차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자, 단어가 어렵긴 하지만 내용은 쉬워요. 자, 그럼 아래쪽 사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는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전을 해요. 한 바퀴 공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이죠. 그럼 A에서 B 위치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 그치, 반 바퀴를 돌았으니까 6개월이겠죠. 자, 그러면 지구가 A 위치에 있을 때 여기 있는 별 X를 봤어요. X를 봤어. 그러면 A 위치에서 X를 보게 되면 이 별은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냐면 X1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자, 그럼 지구가 6개월이 쭉 흘러서 B 위치로 가게 됐어. 그러면 이 별은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냐면 X2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 각도 A, X, B에 해당하는 요 각도가 시차이고 요 시차의 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연주시차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Y별을 볼게요. 한번. Y별을 보게 되면 A의 위치에 있을 때는 별이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냐면 Y1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지구가 B의 위치에 올라갔을 때는 Y가 Y2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의 시차는 요만큼이겠죠. 자, 지구에서 별 X까지 거리가 훨씬 더 가까우니까 시차가 커졌을 거고, 지구에서 별 Y는 조금 더 멀죠. 시차가 작아졌다. 그치? 각도가 작아진 게 보이죠. 그래서 별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시차도 작아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연주 시차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데, 자, 연주 시차를 구하고 나서 역수를 취하게 되면 별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은 여러분이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연주 시차를 측정하고 나게 되면 별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별까지 거리를 구한 뒤에는 단위를 붙여야겠죠. 이 단위를 붙일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파섹이라는 단위입니다. 자, 별까지의 거리는 너무 멀어요. 그래서 킬로미터나 미터로 나타내게 되면 우리가 한눈에 알아보기도 힘들고 읽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단위가 1파섹이고, 요 1파섹이 무엇이냐면 연주 시차가 1초인 별까지의 거리, 요 점점 두 개는 초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연주 시차가 1초인 별까지의 거리를 1파섹이라고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하는 단위가 바로 요 광년이라는 단위인데, 요 광년이 무엇이냐면 빛의 속도로 이동한 거리의 단위를 바로 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광년은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바로 1광년이에요. 자,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게 요 빛이에요. 빛보다 빠른 물체는 없어요. 그래서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이동한 거리로 측정한 것이 바로 1광년에 해당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거꾸로 수업 어땠나요? 단어가 조금 어렵긴 했지만 내용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이 단어 정도만 잘 이해를 한다면 오늘 수업은 잘 이해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시차랑 연주 시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거꾸로 수업 세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